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오늘도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아주 뜨거운 섹터인 로봇 관련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에 저희 같이 만나서 최근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 그리고 그중에 좀 유망 종목들을 골라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진짜 로봇주가 특히 금요일장에 엄청나게 뜨거웠죠. 네, 로봇 관련주가 좀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말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초에서도 시장은 약하지만 강했던 대표적인 섹터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뉴스도 나오고 이제 로봇 하게 되면 솔직히 저희가 좀 먼 얘기 아니었을까. 네. 그리고 또 로봇이 진짜 우리 실생활에 생겨라고 했던 것보단 제조업체 또 산업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게 부각을 받다 보니까 다시 좀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가장 중요한 거는 될 만한 섹터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좀 위축되고 좀 별 볼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뭐 좀 그래도 장기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좀 볼만한 섹터 없나라는 관점 쪽에서 로봇 쪽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근데 실상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로봇이 어떤 인간의 형태를 똑같이 해서 완전히 모든 걸 이해하고 저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휴먼 로봇은 아직 아니죠. 휴머노이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쪽은 아직은 좀 멀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보고 싶은 걸 본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로봇의 역할과 로봇을 어떻게 구성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산업이 발달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오늘 또 다각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봤고요. 현재 로봇 산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탑픽 종목도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탑픽 관심 종목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로봇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밥 던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로봇 땡땡 로봇 이런 종목들이 아니다. 그런 종목 싫다 얘기하셨어요. 좀 많이 오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현황 하나씩 들여다 볼게요. 로봇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봇의 역사는 뭐 아시모프 박사가 원작 소설에서 SF 소설과 뭐 이렇게 나오면 좀 재미없죠. 이게 무슨 증권 방송인지 알쓸신잡인지 모르죠. 이런 거 말고 그냥 로봇 하게 되면 그냥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특정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뭐 반복적인 노동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기계입니다. 로봇은 기계죠.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SF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로봇 정도로 아니면 또 뭐 살상용 기계가 인간과 친해져서 갑자기 인간을 도와주는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반복된 노동하는 기계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드웨어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이 일단 사물을 인식해서 뭐 여기서 여기를 옮긴다라고 하더라도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카메라나 뭐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 관점에서 움직이는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서 저희도 손도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공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서 움직여서 근육들이 뻗고 거기서 약간 움츠러들고 관절도 움직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뭐 메카트로닉스, 뭐 액추에이터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센서가 좋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동작을 차용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성 요소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처리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두뇌 같은 역할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움직이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다 보니까 이게 반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한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머리가 아니겠죠. 예. 기계의 브레인 속으로 그쵸? 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이제 반복해야 된다라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머신러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예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겼던 게 내가 보게 되면 딱 그때는 해야 될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계.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더 진화돼서 네. 딥러닝으로 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물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거를 그대로 판단해서 알아서 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게 이제 AI가 전부된 이제 딥러닝까지도 더 들어가는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거기는 아직 턱도 없고요. 네, 다 개발하는 그리고 또 공부해가고 연구해가는 단계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를 또 많이 연구를 해야 또 로봇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는 쪽도 나오는데 네. 아직 인간의 뇌를 충분히 연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몇 단계 쪽으로 구분이 되면서 로봇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의 일단 구성, 원리,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로봇이 앞으로 점차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출산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좀 노동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인력도 많이 못 쓰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뭐 전염병도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로봇이 정말 이제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기술이 발전되면은 당연히 인간이 하기 싫은 일, 인간이 못하는 일 모두 다 대체를 해가겠죠. 네. 근데 여기서 국내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인구 감소가 지금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대체를 위해서 뭔가 또 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쪽이 나오고 또 로봇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이런 자동화된 설비가 투입됐을 때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노동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저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한다. 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생산성도 높을 것 같죠. 높지가 못합니다. 그러네요. 네. OECD 36개국 중에 32면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네요. 하위죠, 하위. 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는 저희가 뭐 사회적, 인문학적인 이런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다른 코너에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일단 팩트 체크만. 네, 팩트만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계속 이쪽을 확보를 해야 제조업체 쪽은 어느 정도 비용을 커버가 된다는 얘기로 나오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전 세계 로봇 시장을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은 점점 커지죠. 네. 근데 일단 지금 2021년 20년, 21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 자체는 좀 꺾일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전 같은 경우 약간 또 19년, 20년 같은 경우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이 네. 온라인과 비대면을 계속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는 리오프닝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장률은 줄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 기준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문제겠죠. 네. 그래서 성장은 하되 성장률은 좀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눈길이 가는 게 이제 또 로봇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네.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저희가 로봇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이동하고 네. 뭐 또 요즘 보면은 또 애완견처럼 와서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는 이런 어떤 초기 개념의 로봇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산업용 로봇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이 이제 같이 협업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같은 라인에 설치가 되게 되면은 하나의 산업용 로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협동 로봇이 다 같이 시스템화로 딱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생산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하나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 자체가 로봇이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가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대세가 이런 협동 로봇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이쪽이 앞으로 한 5년간 훨씬 더 많은 성장률을 보인다라는 쪽에서 결국은 이게 가야 될 일이겠죠. 여기에 네.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두 개가 무슨 차이냐라고 봤었을 때
딱 뭐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상호작용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리고 또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약간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IT 쪽 뭐 식품의학 이런 좀 정밀 쪽으로만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좀 더 확대되는 추세고 거기다가 가격대도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다품종 여러 가지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더 대세가 돼서 조금 더 빈틈을 계속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렇게 뭐 로봇 시장 규모 짚어봤고요. 로봇 유형별 특징까지도 이렇게 표로 딱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나라별로도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로봇의 강국하면 어디 떠오르죠? 미국? 재팬. 네. 아, 네. 일본이 더 강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업용 로봇이 아직까지는 거의 대세죠. 네, 그런데 이런 산업용 로봇이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메카트로닉스 기계 쪽과 더 연결이 있다 보니까 이럴 또 정밀하게 장인 정신으로 잘 만드는 데가 어딜까? 그럼 일본이죠. 일본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일본 대기업 4개 기업이 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뭐 약간 과점화를 시도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산업용 기계,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현장에 쓰는 나라는 OECD 국가 쪽에 어딜까요? 저는 여기 막 던집니다, 제가. 정답이 보였는데 어디죠? 덴마크? 아닙니다. 아니요, 네. 아닌가요? 한국을 사랑해 주시고요. 아. 우리나라가 정답은 숨겨놓으셨군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원고와 따르게 가려고요. 그렇군요. 네. 네. 한국이 활용도도 가장 높습니다. 활용도는 높은데 아직까지 생산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더 강화시켜야 되든가 아니면 상위 쪽에 노조와 관련된 이런 쪽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것도 인문학적인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의 산업용 로봇 관련된 쪽에 부품이나 제조를 다 해서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아마 앞으로 이런 것도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것도 국산화 또 일본의 탈일본 네. 얘기 나오면서 또 한번 또 확대가 돼야 될 시장일 것 같고 그때 또 테마로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변화 쪽에서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의 강자는 일본이다. 근데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협동 로봇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소형화되고 작은 것들이 뭉쳐서 더 라인을 만들어 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는 지금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가 거의 시장 점유율을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를 봤을 때는 앞으로 커가는 쪽은 좀 바뀌는 경향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협동 로봇들이 앞으로 대세가 되면서 라인들에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쪽이 이제 더 챙겨봐야 될 거고 거기서 어떤 정도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나 네. 기업들이 연관이 되는지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로봇 말씀드려서 이제 제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 기계지 않습니까? 네. 기계를 할 때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가 뭐가 될까요? 다 센서, 센서도 있죠. 센서도 있는데 모터. 직접적인 움직이는 건 모터죠. 네, 왜냐하면 저희도 관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관절인데 이 관절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면서 정밀하게 이게 이쪽으로 돌리면 이게 꺾이고 이쪽 반대로 돌리면 이완되고 와 이제 공학자까지 됐네 제가. 네. 아우 뭐 네 이제 네. 로달인가요? 네. 네, 로봇 달인. 별거 다 시키네요. 네. 네. 그냥 주제가 있으면 연구해야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보다 먼저 대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쪽집게 과외처럼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네. 그 모터가 또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속과 감속이 있죠. 그러니까 즉 한쪽으로 돌리게 되면 가속, 반대쪽으로는 감속,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걸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감속기가 또 필요하죠. 이 모터의 움직임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감속기도 모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센서 그러니까 모터도 그냥 모터가 아니라 센서화가 연결된 모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좀 더 정밀한 쪽인데 이쪽은 또 일본 기업이 90% 다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마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이 로봇의 핵심적인 움직임을 나올 때 나오는 대표적인 부분들은 다 일본 기업들이 독점했고 이거를 또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앞서 한국도 있지만은 더 많이 쓰이는 데가 중국이죠.
네, 그렇겠네요. 중국 쪽이 네. 한 로봇 수요의 한 44%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게 중국은 만약에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인구가 결혼이나 이 출생아가 계속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네. 보니까 이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본격적으로 대체를 못하는 게 그럼 실업률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실업률도 만만치 않은데 네. 이것도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첨단 산업 쪽으로는 들어가겠는데 또 아직 수요를 또 늘어나긴 하는 수요와 또 실업률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또 앞으로의 사회적인 관점 쪽은 또 계속 확인은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 현황에 대해서 아주 큰 그림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현황도 궁금합니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들 또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좀 열풍이 불었어요. 또 대기업들이 뭐 투자한다, 인수한다, 뭐 이 사업에 뛰어든다, 가정용 로봇을 뭐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분위기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2021년 이게 그 그림은 아니고요. 예, 네. 지금 과거에 나왔던 상황을 봤었을 때 CES죠. 항상 가전쇼가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작년 가전쇼에서 삼성에서 어떤 로봇을 가져왔냐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분리라고 그러나요? 동그란 로봇인데 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졸졸졸 따라옵니다. 아. 애완 로봇 개념처럼. 아,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보신 적 있죠? 그 뭐 강아지처럼 네, 약간 아예 그냥 볼처럼 생겼어요. 어. 볼. 그런데 이게 바퀴 두 개가 이렇게 딱 달렸는데 계속 졸졸 따라오는 개념인데 거기다 뭐 이제 앞으로 진화되게 되면 사람이 움직일 때 뭐 약간 이제 맹인견 비슷하게도 안내를 먼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센서가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운동도 시켜주기도 하고 운동도 시켜주고 네. 거기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을 다 입력을 했었을 때 지금 열량을 얼마 소모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네요. 아니면 너무 달리셨다 오늘 집에 그만 가자 아니면 조금 이따 비가 오니까 뭐 달기예보를 듣고 네.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진짜. 네 그런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이어간다는 관점에서 이건 앞으로의 개념이죠. 되게 초기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삼성이 로봇의 진심이구나 네. 라는 쪽이 확인되고 이번에 2022에서도 네. 또 로봇 두 종을 내놨었죠. 네, 그래서 또 뭐 아바타가 변해서 로봇이 되는 것과 약간 서빙 로봇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음식점에서 주문하게 되면 요즘 서빙하는 많죠. 로봇, 네. 예, 그런 비슷한 개념들이 또 나오면서 이거를 집에서도 약간 가정부처럼 부릴 수 있다라는 쪽인데 집에서 그 정도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이 나오고 또 삼성이 로봇 사업부를 또 확대시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약간 조직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부서로 바뀌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쪽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또 현대차는 당연히 지금 더 진심이죠. 벌써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번에 뭐 어디를 가나 정의선 회장 나올 때 따라다니는 그 강아지 한 마리. 네, 강아지도 참 크죠. 네. 안 눕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면서 또 이런 쪽을 어디를 많이 쓰이느냐라고 홈페이지 같은데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었던 어떤 아직 모빌리티가 갈 때 바퀴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다가 바로 옆으로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자체가 이렇게 딱 틀어버리는 거죠. 가고 또 이 위에서 물잔을 올려놨습니다. 네. 물잔을 올려놨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데 거기도 이게 이 움직임이 변함없이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물 흐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개념까지. 네. 즉 여러 가지를 또 확대돼서 나오겠지만은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꿈꾸어서 가야 될 길은 자율주행. 자율주행이고 네. 거기다가 이런 모빌리티란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람이 타건 뭘 어떻게 타 있던 간에 뭐 운반을 하건 짐을 운반을 하건 간에 이걸 가지고 정해진 거리까지 잘 움직일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즉 운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가장 필요한 회사다. 이게 네. 또 로봇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요즘 보면은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는 또 LG도 마찬가지죠. LG도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 다 정리하고 뭘 할까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사업제 쭉 나열했었죠. 네. 뭐 전장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 중에 또 하나 나왔던 게 로봇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그렇게 진심인데 관련된 사업들은 커질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당연히 이제 커지겠죠. 그렇죠. 네.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큰 변화라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로봇화라고 하는데 이 로봇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이 운전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나 이제 친환경차 안에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할수록 하는 이런 AI 개념들이 도입되는 거를 오히려 로봇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약간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로봇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완전히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화된 AI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하게 되면 AI 쪽에 가깝겠죠. 로봇이라는 개념보다. 네. 로봇은 메카닉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어쨌든 뭐 성장할 쪽이고 네. 그에 따라서 아마 이런 쪽은 정확하게 저희가 로봇이라는 개념으로 붙기에는 조금 좀 다르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로봇 개념들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뭐 로봇이 움직이면서 뭘 한다라는 개념들과는 좀 다른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지금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오르고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가 로보. 그렇죠. 네. 그건- 상한가 금요일에. 네, 금요일 상한가. 뭐가 이렇게 좋길래 상한가가 들어가느냐. 일단 교육용 로봇 여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네. 교육용 로봇이 이제 국내에서 일단 업계 1위고 8개사 독점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리고 중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 40여 국에 수출 중이다. 좋은 소식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주말 사이에 야 이제 원고 좀 늦게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근데 네. 네, 여기서 나왔던 얘기 맞습니다. 다 그대로고 그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대선 후보의 공약과도 또 그렇죠. 맞춰지면서 네. 그런 쪽에서도 움직인다라는데 뭐 코딩 교육 의무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하는 로봇 정확하게는 로봇용 교구제. 아. 네, 그러니까 로봇들을 통해서 뭐 생명공학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코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연습할 수 있게 만드는 약간 로봇주가 아니라 교육주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주로 네, 그게 오히려. 더 가까운 상황인데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이 회사 실적 보게 되면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로보 실적이죠. 로보입니다. 네. 네. 가장 잘 나왔을 때가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억대 나온 게 다네요. 네. 그리고 뭐 10억대 아니면 적자. 그리고 계속 보게 되면 작년엔 또 적자가 왜 이렇게 커졌죠? 네. 이런 투자를 많이 했나? 그럴 수 있죠. 네.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매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투자를 통해서 뭔가 기대를 하겠다라는 쪽인데 그런데 교육인데요. 네. 직접적인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산업용 뭐 협동 로봇, 이런 모빌리티 이런 개념과는 아직은 좀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성과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숫자가 찍혀야 됩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얼마죠? 지금 사라졌네요. 네, 시총이 로보가 3천억대가 더 가는데 네. 이 정도가 넘어가는데 지금 주가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 그렇죠. 결론은 직접적인 로봇 관련된 것보다도 좀 거리가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뭐 한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 외국인들도 사는데 음. 외국인들이 진짜 외국인일지 모르겠고요. 거기다가 이게 정말 이 회사가 될 상인가? 네. 네. 그렇게 보면서 대응했다고 보기도 좀 힘들고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분명히 판단해야 될 거는 실적보다도 먼저 앞서갔다는 기대감은 충분히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런 쪽에서 주가를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주가만 올라갔을 뿐 내가 이제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아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저희처럼 이렇게 따져봤을 때 로봇이란 개념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해서 이제 성과는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어쩐다고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는 그럼 보여줘야 될 미래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3개월 만에 주가가 2,000원대 있던 게 지금 5배 올랐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만 원에 익절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희 애청자분. 네, 부럽습니다. 근데 네. 아마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한 또 9,500원쯤 내려오면 또 고점에서 밀린 것 같죠. 그러니까 또 한번 사볼까? 네. 라고 하는데 높다. 아직도 높다. 그렇죠. 기대감이 충분히 더 반영되면서 나왔던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이 정도 시세 나고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네. 더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짧게 대응이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짧게 손절 매도하고 또 짧게 수익 챙기고 하는 전략적으로 한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네. 한쪽에서 일단은 많이 올랐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보는 성장성은 있지만 성과는 아직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좀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조금 빠진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아니면 좀 짧게 보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네, 로보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보 외에도 진짜 로봇 관련주가 이제 뭐 너도 나도 로봇주다 그리고 로봇이 달려있는 종목 이름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유진 로봇,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뭐 로보스타, 휴림 로봇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이 관련주 동향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걸 다 읽으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네. 다 읽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약간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본 거를 일단 뜯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 이제 국내에서 그냥 저런 종류는 빼겠습니다. 교육용, 완구용 이런 로봇은 좀 제외를 시켰고요. 네.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자율주행 로봇 요즘에 또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그쵸. 산업용 로봇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유진 로봇도 그러니까 고카트 자율주행 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카트죠. 자동차로 보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로봇 청소기의 매출이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약간 또 고민은 스럽지만 근데 지금 재무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지금 X는 안 좋다. 세모는 그냥 보통? 그럭저럭. 네. 동그라미가 그나마 좋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아직까지 로봇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앞서 뭐 로보도 보셨지만 실적 안 나오고 재무도 여전히 부진한 회사들이 많은데 네. 그걸 가지고 너무 주가만 보고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도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송 로봇 관련된 쪽에서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뭔가 또 앞으로 커질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겠다는 쪽이지만 아직 실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재무도 네. 갸우뚱한 정도. 우리가 아직도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휴보, 다관절 뭐 이런 쪽으로 다관절도 산업용 쪽으로 쓸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팔 한 개죠. 이걸 가지고 로봇 팔. 그렇죠. 네. 보통 쓰이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치킨드죠. 보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 로봇 카페에서도 카페 있죠. 요즘에 네. 로봇 카페 있잖아요. 그게 달콤 커피라고 맞아요. 하는 브랜드에서 휴게소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결국은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아닙니다. 어디예요? 다날입니다. 그렇구나. 다날의 자회사가 달콤 커피고요. 달콤 커피에서 사업부 분사돼서 로봇과 함께 그 로봇 카페, 뭐 카페 로봇 뭐 이걸로 해서 있어요. 네. 이제 만들어주는 게 그건데 워낙 이쪽 뭐 치킨 로봇이나 이런 카페 로봇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파란 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변화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쪽이고 거기다가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재무 별로고. 네. 또 요즘에 뜨거웠던 종목이 T로보틱스였죠. 한번 네. 얘기 나오고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지만 지금 요쪽이 또 한 40대 정도 납품한다라는 쪽에서 자율주행 물리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높였고 그나마 재활 로봇, 진공 로봇 뭐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약간 더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 쪽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네. 하지만 재무 상태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거고 실적이 확인돼야 이제 재무가 좋아지겠죠. 네. 그런 걸 반영하기 전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용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SPG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모터의 강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또 모터의 강자 중에 한 종목이 계양전기라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거래 정지죠. 그렇죠. 네. 그 횡령. 횡령권 네. 때문에 참 가슴 아프지만 네. 근데 강자라고 보기에는 왜 계양전기가 많이 하는 게 영어로 계양 이렇게 써 있고 계양C KYC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보통 산업형 현장에서 많이 쓰는 전기 드릴 이쪽에
되게 많이 썼었죠. 네. 그런데 드릴은 또 모터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계양 전기의 모터도 상당히 좀 눈여겨 봤었지만 그런 사건이 나서 네. 그렇죠.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다관절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 감속기의 강자고요.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쪽에 RS 오토메이션까지 다 들어오는데 세 회사의 특징은 비슷한 쪽이지만 다른 점은 재무 구조죠. 네, SPG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워낙 모터 쪽에서 특히 SPG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 한때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쪽으로도 한번 같이 자네 네. 한번 해보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들어갈 뻔했다고는 얘기 들리지만 지금 납품되는 게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나 이런 쪽으로 없고요. 하지만 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UAM이라고 네. 하는 거기도 프로펠러 이거와 함께 모터 들어가겠죠. 네. 이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뭐 좀 비밀 사항인지 뭐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없나 본데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되게 그쪽에서 담당자도 말을 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통화를 직접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작년에 해봤습니다. 네, 근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좀 말하면 안 되는. 알려줌. 네. 안 알려줌. 넌 누군데? 뭐 이러면서 내가 왜 알려줌? 뭐 이런 분위기. 어. 뭐 하여튼간 그런 쪽에서 조금 그랬었고요. 네. 그래도 한번 UAM 관련 쪽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이제 진짜 뭐 한강도 돼서 떠서 사람들 타고 뭐 시장 같은 분들 높은 분들 타겠죠. 한번 이렇게 이동해서 어디로 가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또 테마로 나오지 않을까. 네. 한쪽도 일단 눈길은 가고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휴림 레오봇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용 제조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재무가 별로입니다. 적자가 많이 심하네요. 네. 이거는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지금 상장 폐지 요건 쪽에서도 나갈 수도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조금 좀 조심하셔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좀 네.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과거부터 알려졌던 공작기계 강자 스메이라고 있는데 또 재무가 별로 안 좋죠. 네. 손해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푸른 기술도 있지만 그렇게 썩 눈길이 가진 않는데 특히 포메탈 같은 경우는 로봇 감속기와 함께 실적 쪽도 괜찮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로봇 쪽에 대한 매출보다는 다른 쪽에서 실적이 더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KPF라는 회사도 지금 보게 되면 자회사 로봇 감속기 상자 삼성 쪽에서 지원하면서 아마 스마트 팩토리 1호와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살짝 눈길은 갑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부각을 강하게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테마성 느낌은 살짝 나죠. 네, 그런 그러네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최근에 이제 너도 나도 로봇 사업한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로 자율주행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자세한 내용도 짚어주시면서 재무까지 이렇게 표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해서 보여주시니까 진짜 많은 분들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캡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출처가 없어가지고 직접 만드신 줄 출처가 알았네요. 잘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밑에 있었는데 잘렸습니다. 솔직 그래서, 고백 직접 네. 만든 건 아니고 네. 네. 출처가 제가- 어딘가요, 그러면? 어느 블로거 분이셨는데 네. 그거 혹시 나중에 보면 제가 출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는 계속 그 출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네. 혹시 직접 만드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혼자 또 이런 정보 찾으려면 힘든데 네. 또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보시기에 이 분석이 맞으니까 또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봇 전반적인 산업 현황, 국내 현황 그리고 종목들까지 다 비교 분석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로봇주 중에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2종목을 꼽아 오셨습니다. 로봇 들어가는 이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SFA입니다. 아, 이쪽에서도 이제 또 로봇 관련 사업을 하나 봐요. 네, SFA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회사가 이제 과거에 이 회사 보게 되면 그냥 주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항상 박스권 네. 그리고 또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 이렇게 그리고 오래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근데 항상 삼성이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다른 그러니까 LCD 투자를 하고 뭐 그다음에 다른 또 확충을 할 때마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깔고 담당을 하다 보니까 가장 수혜 쪽으로 바라봤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삼성 쪽의
변화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기보다 그쪽보다 다른 쪽이 훨씬 더 좋아지다 보니까 매출 비중과 여러 가지가 그쪽으로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네. 디스플레이 쪽이죠. 네, 특히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오히려 디스플레이를 좀 더 뛰어넘다 보니까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50%대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과거에 한 70%까지 차지하던 게 점점 떨어지고 이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지금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SK 쪽과 손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SK 온 쪽과 손잡고 북미 공장 진출할 때 거기서 성과를 계속 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확대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설비 투자의 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내오고 있다. 지금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까요? SFA요. 네. 볼게요. 지금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네. 지난번 지금 나오고 있는 동향을 봤었을 때 약간 작년 2020년도와 20년도가 좀 위축됐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다가 네. 작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고 올해는 다시 과거 수준까지 빠르게 돌아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이번에 IR에서 밝힌 걸로 보게 되면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좀 더 지금 회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하반기의 빠른 변화라든가 또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되고 있는 측면들 이런 쪽과 함께 앞으로 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랬었죠. 이런까지 확인이 되게 되면 주가도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장기적으로 월봉입니다. 패턴을 보게 되면 쭉 가다가 밀리다가 이런 사이클이 좀 있었던 회사죠. 이번에도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이클이 있는데 중요한 중기 지지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또 지난번 고점대 부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네. 가격대가 한 적어도 한 45,000원대 아니면 의미 있는 레벨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도 시도가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이런 오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약간 따라가는 것보다 적어도 한 이 정도쯤이죠. 그래서 한 37,000원대쯤 정도쯤 바라보면서 네.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 나올 때 그때쯤에서 대응하는 건 괜찮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SPG죠. SPG요. 네, 상대적으로 주가도 그렇고 조정은 이때가 이제 로봇 관련주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단기 조정 받고 좀 출렁이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회사의 탄탄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들로 주가도 반전 시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앞서 잠깐 또 재무를 보게 되면은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강한 실적 변화가 나오고 있죠. 지금 영업이익이 200억대가 훨씬 넘는 상황들이고 올해 300억대까지 넘을 걸로 보여지게 되면 실적 모멘텀이 꺾이는 상황들이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꾸준하게 매출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까 재무 관련된 쪽도 부채가 100% 미만 그리고 유보율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은 실적 나온 거 정도를 작년에 반영했다. 네. 그러고 되면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지지권 안착하고 다시 고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로봇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계 관련된 쪽에서도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다. 영화점 쪽에서 주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 정도 14,000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다시 확장형으로 들어가는 주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 관심주로는 두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SFA 그리고 SPG 이 두 종목 지금 뭐 재무도 좋고 주가도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 좀 꼽아주셨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진짜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그 로봇 카페가 또 다나리랑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진짜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최근에 많이 좀 답답도 하시고 궁금증도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김인수 대표님 뭐 마무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마무리는 그냥 하는 거죠. 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다음 그 업종과 종목으로는 또 이제 이번 주 3월 첫 주에 핫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꼽아지겠죠. 아직은 미정이죠.
네, 미정이 누구시죠? 네. 그래서 그래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아마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약간 과거에 좀 놓쳤던 경기 민감주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금융주 같은. 금융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보다는 철강, 화학, 조선, 건설 이런 쪽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이번 주 동향 보다가 한번 덥석 물어서 또 자세하게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또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이들 업종, 이들 좀 해주세요, 이들 섹터 좀 알려주세요라고 또 댓글도 남겨주셔도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로봇 산업 분석해봤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